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가평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거나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너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1위로 꼽는 과목이 아마 수학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성적이 높은 친구들, 상위권의 친구들한테 가장 만만한 과목이 뭐야? 가장 재밌는 과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1위가 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수학이 어떤 타이밍이 딱 되면 갑자기 겁나 쉽고 겁나 재밌어지거든요. 그럼 왜 그게 안 될까? 오늘 그걸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제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과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왜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축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축구에 스루 패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패스라는 건 공을 여기서 이렇게 주면 이게 패스죠. 간단한 겁니다. 근데 스루 패스는 공을 빵 차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주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공격을 하러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미리 찔러주고 가서 받으면 가는 시간만큼 공이 앞으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앞으로 갈 수 있겠죠. 또 수비수도 이 친구를 염두에 두고 서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찔러주게 되면 미리 지나가는 공을 못 보니까 이 공을 막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패스가 좀 더 유리해지겠죠. 자, 개념은 이런 겁니다. 스루 패스.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축구 하시는 분 혹은 축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아주 흔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축구하러 가시면 스루 패스를 아주 잘하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내가 차는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한 훈련부터 아주 착실히 해야 그 공이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상대방이 달리는 속도를 내가 계산하는 게 쉽습니까? 선수마다 속도도 다 다를 건데, 자, 그러면 팀워크를 갖추기 위해서 또 그 패스를 받을 친구와 열심히 같이 한 번 더 뛰어봐야겠죠. 자, 이런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 화장으로 해볼게요. 자, 화장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위에 또 뭐 바르고 또 뭐 바르고 뭐 또 바르는 거죠. 그럼 저한테 파운데이션 주고 뭐 주고 저보고 화장하라고 하면 그거 다 바르면 됩니까? 안 되겠죠. 아마 개떡이 될 겁니다. 아, 제가 있었으면 발라봐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화장품이 없네. 아예. 어쨌건 제가 화장하는 법을 유튜브로 보고 배운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제 화장 기술이 고급져지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수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착각을 해요. 수학 선생님께서 야, 근해 공식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하면 딱 나와. 알겠지? 자, 풀어보자. 그러면 문제집을 펴들고 근해 공식을 대입해서 따다다 해서 풀립니다. 와, 나 안 해. 나 안다. 와, 나 스루 패스 배워서 스루 패스 되네. 아,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 스루 패스를 배워서 내가 빵 차서 마침 스루 패스를 성공할 수도 있고요. 화장하는 거 배워가지고 톡톡톡 치면 발리긴 발립니다. 네. 하지만 잘 되냐고요. 그게 100점짜리가 되냐고요. 시험을 치면 풀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수학 공부를. 아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걸 반복해서 풀면 반복 숙달을 하는 겁니다. 나는 스루 패스를 배웠고 좀 더 정확하게 찔러주기 위해서 내가 찰 때마다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달려오는 친구의 속도를 계산하는 법이 부족하니까 그걸 계속 수백 번 차다 보면 저 정도로 뛰고 있는 친구한테 이 정도 각도로 내가 이런 힘으로 차줘야 정확히 가는구나 라는 걸 체득하게 되면 이제 스루 패스를 찰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장도 이쪽은 내가 얼굴이 좀 진한 편이고 이쪽은 좀 하얀 편이니까 좀 골고루 바를 때도 이쪽을 좀 많이 쳐줘야겠구나. 치는 강도는 이 정도 차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 바를 때는 좀 기다려야겠구나. 뭐 바로 발라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해보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도 똑같거든요. 그 공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살짝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수십 번, 수백 번 풀면서 깨닫는 건데 그 공식 하나 딱 외웠다고 이 공식 들어가는 건 내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만하는 게 되는 거죠. 자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만하고 나서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유형 분석을 들어가서 수학 유형 분석 한다고 문제 하나하나 따로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 하나 외우면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이 공식에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 유형을 외워서 시험에 임하게 되고 그게 커버가 되는 내신은 잘 나오는데 커버가 전혀 되지 않는 4년치 중학교 거까지 포함하면 6년치를 공부해야 되는 수능에서는 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마다 자괴감이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구나. 못하는 게 아니라 착각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숫자로 한번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곱하기부터 출발할게요. 저희가 곱하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2 곱하기 3은 6 해서 구구단으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곱하기라는 개념은 2가 3개 있다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개념 까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산을 해보면 그랬었지 라고 쉽게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지만 이 개념 자체가 뚜렷이 머릿속에 남아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구구단을 존나게 외웠으니까 그냥 7, 8에 56 이거 외웠지만
7이 8개 있으면 56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이 계속 쌓여서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구구단을 외우게 만드는 것부터가 이미 우리가 수학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나가볼게요. 자, 나중에 저희가 중학교쯤 되면은 이 곱하기를 날려버려요. 어떻게 날리냐? 그냥 7, 8 이렇게 하면은 그냥 두 개가 곱했다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 두 개에선 잘 안 쓰고 보통 문자로 바꾸죠. 미지수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숫자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네모로 하거든요. 근데 네모로 하긴 좀 거시기 하니까 x 이런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x를 이제 7x라고 쓰는데 이거 뭐 x가 7개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혹은 7이 x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접근 안 하죠. 7x 그냥 7x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따로 보고 뭐 계산하고 블라블라 지지고 볶는데 개념 자체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2, 3은 6을 배울 때 2가 3개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으면 여기까지 와도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될 일이 생깁니다. 7x를 2x 더하기 5x로 쪼개야 될 일이 생겨요. 근데 쪼개는 게 되게 어색해. 근데 이 개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면 안 어색해요. x가 7개 있대. 그럼 2개, 5개로 쪼개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개념이? 쉽지. 어색하지 않으면 쉽다니까요. 근데 어색하면 어려워요.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해볼게요. 7x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5x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같은 얘기죠.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이걸 쪼개서 그냥 표기한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기 쪼개서 쓰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면 되게 어색해요. 그다가 요거를 심지어 x 바꾸듯이 a 플러스 b로 그냥 바꿨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풀면 ax 플러스 bx죠. 자, 이걸 법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그냥 하던 거 하던 거지. 그냥 문자만 바꿨잖아요. 근데 법칙이라고 해서 외우게 만듭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으로 바뀌고 요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데 기초 오브 기초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손이 떨려요. 아, 이게 뭐 왜 난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왜 알파벳이 자꾸 나오냐고 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이미 암기로 시작을 했거든. 그 암기로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오다 보면은 안 풀려요. 안 풀린다고. 어색하거든. 이 암기로 넘어가는 요 타이밍에 정말 외워서 풀 게 아니라 이게 더해진다는 그 개념, 2가 3개 있다는 그 개념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공부를 했다면 여기까지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암기로 외우고 외운 거 적용해서 풀고 하다 보니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유형 분석해가지고 유형별로 문제를 외우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축구랑 화장법으로 말씀드렸는데 화장하는 법 외우고 축구 차는 법 외워서 내 힘을 20줄만 줘서 차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그때 적용하려면 요걸 졸라 잘 알아야 되는데 요 개념에서 졸라 반복 숙달해서 머릿속에 아주 익숙해진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고 또 이게 졸라 익숙해진 다음에 미분적분 넘어가야 되는데 쑥 가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네, 오늘 제 영상에 이제 한쪽 눈만 계속 나와서 놀라셨죠? 저도 놀랍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